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흐름은 좀 엇갈린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코스피 안에서도 강한 상승 여력을 보여줬던 섹터들이 있었고요.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어떤 종목들을 조금 더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까? 내일 장세는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까? 고민되시다면 저희 쇼미더스탁과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포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상황 자세히 분석해 볼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노란톡방 QR코드 저희 열어놓겠습니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번호 누르신 뒤에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시장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 안에서의 업종별의 플레이들이 강렬하게 나타났는데요. 그 가운데서 의료기기가 오늘은 단연내가 주인공인가 라는 시세 분출을 나타냈고요. 더불어서 구맙다 삼성전기, 라면서 카메라 모듈 관련주도 지난 어제 시간 외부터 시간의 움직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먼저 관련한 의료기기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의료기기 관련해서는 외국인 좀 매수세가 강렬하게 쏟아지는 움직임들 보여줬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동안은 예쁘게 올라갔던 루닛이라는 종목이 강렬한 시세 분출을 나타냈는데요. 분봉으로 살펴보시면 오전 10시 58분쯤 개별적인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서 그 시세를 이어가면서 오늘은 강렬한 시세의 연출이 나타났는데요. 한 번 더 장중에 52주 신고가가 오전 10시 58분쯤에 나타났고요. 이어서 오후 2시경에는 상한가를 땡땡땡 치는 모습들이 집계됐습니다. 단연 시가총액도 오늘 올해만 해도 껑충 뛰어 올랐고요. 올해 주가 대비로도 8배가 올랐다는 모습 보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으로는 뷰노, 퀀타, 매트릭스 상한가, 그리고 뷰노도 18%로 관련해서 의료 그리고 AI라고 묶이는 종목들의 강렬한 시세 분출,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 이 부분들은 분기 실적의 개선세가 확인되는 부분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섹터가 강렬했다면 반면에 볼 거는 카메라 모듈과 부품주입니다. 제가 이 시간의 특징주로 어제 옵트론텍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어제 시간에서도 거의 10% 가까운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이었는데 바로 땡큐 삼성전기를 외치면서 관련한 종목들의 부품주들이 모두 다 낙수 효과를 받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삼성전기 미국의 전기차 업체 카메라 모듈을 공급한다라고 하면서 형님 따라 아우들도 방긋 웃는 움직임이었는데요. 살펴보시면 옵트론텍 상하가 같죠. 코어와 아시아 CM은 18%, 파워로직스 14%, 캠시스까지 모두 다 두 자릿수대로 연출됐다라는 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특징 중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주목을 받았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일동홀딩스랑 그리고 일동제약 두 가지를 묶어서 보셔야겠습니다. 모멘텀은 한 가지입니다. 위고비 계열 먹는 당뇨병에 대한 얘기들이 긍정적으로 임상 승인이 됐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으로 9%대 껑충 뛰어 올랐는데요. 과연 내일 시초가 정규장에 좀 어떻게 움직일까요? 수급적인 측면들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모니터랩, 센즈랩도 마찬가지로 묶어서 좀 보셔야 될 종목 중 하나입니다. 모멘텀 마찬가지 공통적입니다. 2027년까지 정보보호 산업의 규모 30조 원에 좀 달성되는 정부가 돈을 좀 쏟아붓겠다라는 또 이야기의 기사들이 나오게 되면서 정부 수혜주로서 좀 부각받는 게 시간으로서 좀 질색입니다. 관련한 테마들이 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데요. 이런 종목들 또 테마별로 움직여서 내일 시간 외에서 내일 정규장에선 테마가 좀 움직일 수 있을지, 테마별의 움직임 장세가 연출될 수 있을지도 확인해 보셔야 될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에까지 점검해봤다면 전문가님 모시고 이제는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나요? 왕자의 게임에서 1등을 하셨던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바로 제프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1등의 그 에너지를 가득 안고 오셨는데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쇼미더스탁 오늘은 또 이 프로그램은 처음이죠? 맞습니다. 오시니까 어떠세요? 사실 제가 항상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올 때마다 시장이 항상 상승했던 그런 시장에서만 제가 여러분들 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또 이제 방송에 출연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또 시장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지금 보고 여러분들한테 좀 상승했을 때 어떤 종목을 좀 더 봐야 되고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이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제가 또 이제 별명으로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매크로 투자 달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매크로에 대한 시황 정보라든지 어떻게 시장을 좀 봐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마다 오시기 네. 때문에 뭐 상승 요정이다. 뭐 이렇게 제가 또 네. 풍명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계속 나와서 시장 계속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지금부터 또 나와서 상승 계속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상승의 기운 많이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고요. 오늘 장 한마디 궁금합니다. 어떻게 가져오셨을까요? 사실 오늘 장의 한마디를 좀 요약했을 때 제가 또 첫 출연이지 않습니까? 그쵸. 첫 출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국 증시 이대로 좀 꽃길만 걷자라는 걸로 여러분들한테 가져왔습니다. 한 줄 평에서 봤듯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부터 점진적인 상승. 사실 저번 주 이제 9월 1일자 이제 금요일장을 보더라도 삼성전자가 갑자기 6% 정도의 상승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자체에서도 이 상승분 자체가 점점 크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올해 시장에서 거의 뭐 반기 이상을 지나갔다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아실 텐데 한번 자료 한번 보면서 여러분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상승분 자체가 글로벌적으로 좀 테크 쪽으로 좀 많이 시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자,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에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게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적인 테크 주식들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현재 테크 위주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섹터를 보게 된다면은 에너지 쪽이 좀 많이 그러네요. 약세가 되죠. 사실 2022년도만 보더라도 에너지가 강세였고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인 강세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이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그런 관련된 종목들을 작년에 여러분들이 테마 주식으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런 주식들은 지금 현재 밑바닥에 잡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자금 자체가 에너지 쪽에서 테크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러네요. 여기가 언제까지 이동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되는 게 사실 요거 관련돼 가지고도 사실 지금이 저점이다. 에너지주가 네. 지금이 저점이다. 그리고 테크가 지금이 고점이다. 고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매번 많았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테크가 고점이라는 사람들은 사실 계속적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공매도의 청산이었고 지금 이런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흘러갔던 장세인데 네. 사실 제가 좀 오늘의 장 한마디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니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거든요. 네네, 소비자 맞아요. 물가 지수를 제가 좀 가져왔었는데 자, 보시게 된다면 이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은 2%의 타겟을 가져간 상태에서 중간에 물가를 잡고 있는데 오늘 발표했던 게 3.4%가 그쵸, 나왔어요. 여기. 자, 보시게 된다면 컨센서스 시장의 예측치라고 봤었을 때는 2.7%였는데 3.4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많이 올랐을까? 여러분도 혹시 마트에서 혹시 앵커님 마트에서 사과 최근에 사본 적 있으세요? 신선한 사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여러분 제가 최근에 마트를 갔는데 네. 사과 한 개가 3,000원입니다. 아, 그래요? 사과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저번 달도 그렇고 지난달도 그렇고 장마가 꽤나 많이 내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 가격이 현재 지금 비싸질 수밖에 품귀 없죠. 현상이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거랑 아까 봤던 그 그래프를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봤었을 때 이전치까지는 시장이 인플레이션이 떨어졌다 보니까 테크 주식이 강세였다라면은 지금 이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라면은 자연스럽게 테크가 고점을 맞고 반대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램으로는 한국 증시 꽃길만 걷자라는 바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크로적인 움직임상에서 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진짜 네. 국내 증시가 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씩 물가 지수에 대한 지표들도 정리해 주시니까 좀 더 예측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샵 377 제프 여러분들 노란 톡방 지금 열려 있거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실시간으로 저희 종목 상담해
해드립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꼭 봐야 됐던 이슈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참 이슈가 많았어요. 맞습니다. 화요일인데 네. 뭘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 AI랑 로봇 관련되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거는 네. 사실 2차 전지. 봐야죠. 지금 2차 전지의 상황을 한번 우리가 네.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 관련돼서 지금 에코프로가 최근에 여러분들 약세였다 보니까 사실 이전치의 시장의 화두는 포스코가 아니었어요. AI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에코프로 동무대였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에코프로가 잠잠해지더니 많이 좀 약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또 시장에서 공매도가 많이 쌓이게 되었고요. 그쵸. 오늘 뉴스자 기준으로 1조 원에 재돌파했다. 그 말뜻은 사실 이전치에 에코프로를 이렇게 많이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공매도의 청산, 결국엔 쇼스키지라는 이제 그쵸. 이유인데 공매도가 다시 또 많이 쌓였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약세였던 흐름상인데 이것이 과연 지금의 공매도가 이길 수 있을까? 혹은 공매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2차 전지가 랠리를 뻗을 수도 있는 요점 자체에서 저점 자리가 아닌가. 요거를 좀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리려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시장 상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는데 고점 대비 31% 정도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빠졌는데 이 빠졌던 이유를 조금 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사실 지난달 8월 31일자 기준으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MSCI 리밸런싱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MSCI 리밸런싱이 있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이런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오게 되고 그 자금들이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8월 31일 날 2차 전지의 종목이 빠지고 반도체로 가다 보니까 9월 1일 날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삼성전자가 6% 상승했다.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렇죠. 급등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다 네. 보니까 지금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약세로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약간 정도의 주춤세가 있었잖아요. 그런 말 뜻은 시장 내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2차 전지 관련돼가지고 강세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요건 자체가 잡혀지는데 요거 관련돼가지고 우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주목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에코프로 관련해서 네. 다시 한번 좀 주도주로 보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전문가님이 오늘 주도주는 2차 전지 네. 이렇게 들고 올 것 같아요. 에코프로를 좀 타겟해서 가져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쵸. 근데 AI네요. 그렇죠. 사실 뭔가 맥락이 가져온 안 거는 맞는 다르죠. 느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또 분위기도 있어요. 네. 보통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시장 분위기를 보게 된다면은 반도체랑 2차 전지랑 공존을 못합니다. 반도체 섹터가 가게 되면은 2차 전지 섹터는 약세가 가게 되고요. 그 말처럼 오늘 시장 내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약간 정도 상승하게 되고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삼성전자와 연계되었던 AI 관련된 업체들이 전날부터 해서 많이 상승세가 보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시장의 주도 섹터는 AI 루닛이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요. 그쵸. 제가 이제 주목해야 될 뉴스는 2차 전지가 지금 이틀 동안의 약세가 되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라.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간 거를 체크하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부터 진입할 거를 좀 우리가 봐야 봐야죠. 되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AI 관련된 루닛 회사를 가져왔는데 이 루닛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AI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암 진단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험 적용이 된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 AI 루닛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했었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서도 계속적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매출 자체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뭐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다. 반기 실적의 최대 이익이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매출 자체가 160억 정도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꽤나 높단 말이죠. 그렇다는 소리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봤을 때 밸류 자체가 좀 많이 높은 것이 아닌가. 높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는 따로 시장에서 돌아갈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유망주에 대해서 좀 볼게요. 루니 씨가 네. 뭐 워낙 갔던 지금 잘 간 종목이기 네. 때문에 사실 내일의 상한가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갭상으로 출발할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이거는 뭐 간 종목이니까 우리가 네. 유망주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네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루닉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지금 한 13위 정도 되어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가총액 8위 정도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 위에 바로 HLB가 HLB.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사실상 그 둘 간의 시가총액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 보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에서 좀 많이 강세를 보여줬었는데 추가적으로 내일 장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좀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HLB의 시가총액을 혹시나 앞지를 수 있을 만한 요건 자체가 펼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장 초반에 시장의 움직임을 본다 하면은 유망주로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좀 더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 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게 저도 좀 뭐 작년 21년도죠. 네. 21년도에 있었던 LG 에너지솔루션과 좀 많이 연계가 되어지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전지가 그 당시 때 한창 올라갔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번 달 말 정도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와 중심돼가지고 AI와 로봇 관련주들이 좀 많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류의 테마성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하게 장 초반에서는 좀 상승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내일 당장 시장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약간 정도의 좀 차익 실현은 시세 차익은 볼 수 있을 만한 자리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망주로 가져왔다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과연 또 얼마나 움직일지 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로 상승세가 유지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문자도 남겨주시면 제프 전문가님 노란 톡방 들어갈 수 있는 링크 저희 제공해드립니다. 샵 3772번으로 제프 혹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든 공략주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한번 첫 번째 힌트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제가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쉽게. 그쵸 네. 가져왔던 종목이 피부앤 보톡스. 주식은 땡땡톡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아마 이 종목을 왜 가져왔나 여러분들이 궁금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러려고 제가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종목 이름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종목에 대해서 왜 가져왔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는 사실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월요일장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자면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9월 1일자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로 계속적인 시장 상승 랠리가 나왔었는데 오늘 미국 시장이 혹시나 빠지거나 아니면 혹시나 시장에서 한 번 더 급등이 나섰을 경우에 그거와 관계없는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의 중심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을 또 가져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이 종목이 왜 가져왔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는 보톡스, 주식에서는 땡땡톡스 아시는 분들 바로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을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추신 분들 저희 커피 쿠폰 드릴 거고요. 또 특히나 들어오시면 히든 공략주뿐만 아니라 플러스로 알파 공략주 2개를 더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히든 공략주를 받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지금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진행하신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참 열심히 또 준비를 맞습니다. 많이 하셨네요.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무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제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AI랑 로봇 관련돼 가지고는 워낙 시장에서 많은 재료들이 있고 지금 들어간다 한들 단타밖에 못 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어찌 보자라면 조금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섹터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약 바이오를 좀 가져왔어요. 그래서 K 바이오, 특히나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우리가 뭐 치료제라든지 시밀러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좀 유명하고 있는 거 뭐 그 임플란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관련돼 가지고 보톡스라든지 그런 관련돼 가지고 피부 미용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떤 시장의 퍼포먼스가 있는지 요 관련돼 가지고 좀 재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것이 AI랑 로봇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과 다른 업종들도 지금 현재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월에 뭐 아마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네. 바이오 관련한 스케줄도 있는데 그거를 미리 좀 바이오주들이 뭐 제약 바이오, K 바이오들이 지금 9월에서 선반영 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미리 전망과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또 여러분들 밤 9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제프님과 함께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러분들 좀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시다면요. 저희 종목 상담 넘어가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해서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고민 있으시거나 아니면 히든 공략주를 3가지 정도 알고 싶다, 3개의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가지고요.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지금부터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호호부는 튜브님의 한화오션입니다. 26,000원 25% 조정으로 보나요? 이거 하락인가요? 라고 고민 상담을 해주셨는데 네. 전문가님 이거 조정인가요? 하락의 지금 시작의 흐름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 상황 봤을 때 일단 하나오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업종에 대해서 일단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그쵸.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일단 LNG.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좋을 만한 업종이 몇 가지 손에 꼽히는데 그쵸.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쪽에 있는 LNG입니다. LNG선. LNG 관련돼 가지고는 2021년도부터 해가지고 HMM 필두로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사우디나 중동에 대해서 LNG선이 많이 발주가 됐잖아요. 그 발주가 결국엔 실장에서 되게 서프라이징을 가져다 줬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의 기대감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한 번 더 상승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요 LNG가 더욱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했었던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단기적인 급등 현상이 나왔습니다. 하나옵션 같은 경우에는 시장과 동일하게 상승이 났었던 거고요. 그럼 지금 시장에서 봤을 때 단기 고점 대비 5만 원을 목전에 앞두고 나서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이 발생했단 말이죠. 차익 실현이 발생하면서부터 고점 대비 33% 결국 하한가 한 번 정도가 맞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지금 조정인가요? 아니면 조금 더 담아야 될 시기인가요? 이런 고민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단가 자체가 26,000원이고 비중이 25%라면은 매우 훌륭한 단가이고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단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제가 종목 상담 컨텐츠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좀 더 실으세요.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는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적은데 요거는 지금 현재 신청했던 분 같은 경우 호호님 같은 경우에는 평단가가 매우 훌륭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평단가 기준으로는 조금 더 올리시더라도 3만 원대 초반까지 올리시더라도 충분할 무리는 없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럼 지금 기관들이 7월 달부터 해가지고 차익 매물들을 쏟아내가지고 지금 이제 빠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기관들이 7월 달부터 왜 이렇게 차익 실현했을까? 이런 거 보게 된다라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상승률 그래도 좀 있다라고 하니까 이 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자 캡틴 플래닛님입니다. DI 동일입니다. 23,308원에 10%예요. 서울폭 수익권이고 오늘 들어가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이 종목? 사실 DR 동일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비철금속 관련돼 가지고는 꾸준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2차 전지와 필두로 같이 좋은 흐름세가 가져가면서 요거와 비슷하게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섹터가 좋은 전망입니다. 네. 사실 계속적으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들이 AI랑 로봇 관련돼 가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비철금속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지금 현재 상승하고 있는데 단가 자체는 지금 매우 좋습니다. 따지고 보면 단가가 그렇게 나쁜 단가도 아니고요. 지금 비중도 10%라면은 사실상 좀 적당한 비중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지금 구간상에서 저항대 같은 경우에 좀 궁금하실 텐데 저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전치에 있었던 라인 자체에서 한 26,300원 정도 그 구간 자체가 저항대로 이제 지금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저항대만 좀 돌파하게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올타임 하이가 나오면서 이번 연도 기준으로는 다시 또 상승세가 한 번 더 올라가면서 지금 이전치에 있었던 3만 원대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오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그래서 목표가를 3만 원을 가져가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방송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시장 내에서 다시 한 번 더 AI랑 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섹터들이 하락하게 되고 에너지가 상승하게 됐을 경우에는 DI 동일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건 자체가 잡히다 보니까 이런 것들 좀 주목해봐가지고 저항대는 26,300원, 저항대를 돌파했을 때는 3만 원까지도 한번 놀아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들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다음 사연은 초록 매실님의 사연입니다. 고려 아연 들고 계시는데요. 56만 5,300원에 27% 비중, 우량주에
배당 준다고 해서 샀어요. 네. 뭔가 안전한 자산을 좀 네. 추구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사실 근데 요새 이런 말도 있습니다. 요새 뭐라고요? 배당주 관련돼 가지고 네. 배당주가 과연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배당주가 한창 인기가 많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였을 때였단 말이죠. 그렇죠. 은행에서 금리가 나오는 것보다 낮기 때문에 배당이라는 걸 받아가자라는 속성이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는 흐름세다 보니까 이 배당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은행에다가 넣었을 경우에는 3% 4%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을 들어가지고 5% 6% 받는데 주가는 빠질 수 있다 보니까 내 원금이 보장 못한다. 그렇다 보니까 고려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배당을 매력으로 보았을 때는 네. 우리가 이 종목을 좀 나와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 그거가 아니라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속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비철금속 관련돼 가지고 어찌 보자라면 금과 은 관련된 섹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금과 은 관련돼 가지고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시장에서 지금 어찌 보자라면은 시장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 자체가 있는데 만약에 달러 약세가 되게 된다라면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게 되고 달러 약세가 좀 더 가속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 내에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원동력이 잡히다 보니까 고려형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60만 원 라인대에서 저항대를 봐져가면서 현재 옆으로 계속 기어주는 모습이 나와지고 있습니다. 작년 초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60만 원 선만 되면은 다시 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빠지는 분위기가 잡히고 있는데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고요. 그러면은 60만 원대에서 좀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히든 종목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은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단가 구간에서는 좀 더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비중을 조금만 더 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 축소 의견을 좀 주신 만큼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종목 상담 계속 열리니까요. 제프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자, 이제 오늘 제가 좀 가져온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첫 방송이잖아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가 차트의 기술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많이 공략하다 보니까 그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건지 여러분들한테 좀 공략집을 말씀드리려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먼저 바로 이제 진행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또 수학의 정석처럼 기술적 분석의 정석을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주제로 가져왔습니다. 테마주 매매에 관련돼 가지고 알아보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숫자적인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숫자 암기 관련돼 가지고 최초에 23, 18 그리고 11, 8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일단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째로 장을 넘어가가지고 시장 내에서 이 18, 23, 18 그리고 11, 8 요 관련된 숫자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좀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내에서 우리가 보통 테마주라고 하게 되면은 대장주, 그리고 2등주 3등주, 4등주 해가지고 그 엮여있는 테마를 묶어가지고 우리는 뭐 어떤 테마다 이렇게 좀 불려지는데 이 23에서 30% 정도는 이 대장주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입니다. 모멘텀이고요. 그 종목 자체가 이제 상한가를 직행할 수 있고 그리고 VI도 2번 정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8%에서 23% 움직이는 것들도 2등주인데 2등주는 결국에는 1등주처럼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지만 들어가게 된다라면 다시 또 3등주가 2등주가 되는 형식으로 밀어내기 형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먼저 숫자, 첫 번째 맨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숫자를 좀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3, 18, 11, 8%대로 시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숫자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봤었을 때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오늘 시장 가장 많이 움직였던 게 뭐였습니까? AI였죠. 그래서 AI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음 장 보시면은 오늘 시장 내에서 AI 테마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숫자 게임상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시로는 제가 오늘 뭐 지능형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AI가 이제 테마로 이제 상승했었고요. 그 의료 테마에서 봤었을 때 시장에서 대장주부터 4등주까지 대장주는 루닛이라고 부르고 루닛은 23%에서 30% 정도 펌 안에서 움직였었고 실제로 루닛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게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2등주 같은 경우에는 뷰노 마찬가지로 18%에서
23% 정도의 변동성을 가졌었고요. 그다음에 솔트룩스도 3등주로서 11%에서 18% 정도 바운더리 내에서 갖춰져 있고 딥노이도 마찬가지 4등주가 8%에서 11% 정도 이 펌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요것들도 마찬가지로 차트로 좀 보면서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로 루닛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루닛 차트를 좀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그어져 있는 주황 색깔 선 자체가 보시게 된다라면은 23% 정도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 내에서 봤었을 때 이 루닛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 구간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마 이 H1 제약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좀 잘못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루닛으로 여러분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루닛 같은 경우에도 23% 정도 구간 내에서 저 구간 내에서 차익 실현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저 구간 자체를 좀 더 지지해주고 있다 보니까 상한가를 말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테마주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테마주를 좋아하는 분이 아니라 만약에 가치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종목, 이런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둘 필요는 있다. 마찬가지로 내가 테마주를 하고 있는데 어떤 구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익 매물이 나와지게 되고 그 구간들이 지지와 저항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져왔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루닛 말고 두 번째 거를 좀 보시면서 좀 직관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뷰너를 보시면 제가 여기 18% 구간과 23% 구간을 체크해서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기에 첫 번째 구간상에서 18% 구간 자체가 64,200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 구간 같은 경우에는 고점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18% 구간이었죠. 자, 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18%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시장 자체가 좀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또 꾸역꾸역 올라가다 보니까 18% 구간을 지지하게 되면서 장 막판 들어서 가지고 23% 구간을 딱 한 번 쳐주고 그 다음에 차익 매물 나오면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여러분들 이런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인다.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관련돼 가지고나 특히 경제 상황 관련돼 가지고 이런 암기라든지 이런 뭐 구구단처럼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들은 좀 많이 지양하는 편인데 요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게 시장 내에서 이런 패턴대로 움직인다. 이런 패턴이 결국에는 시장 통틀어 봤었을 때 많은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이 움직이는 자리이고 그 구간 내에서 프로그램들이 팔기 때문에 저런 가격대가 형성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1% 구간대가 제가 체크했던 저 구간대입니다. 주황 색깔 라인 구간대입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마지막에 11% 구간까지 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의 요소가 잡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트룩스가 만약에 11%에서 18%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뭐 다음 날 기준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날 종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18% 구간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차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체크해서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딥노이드 관련돼 가지고 4등주를 봤었을 때도 4등주도 8%에서 11% 정도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보게 된다라면 여러분들 8% 구간이었던 26,800원이 맨 밑에 있었던 주황 색깔 라인인데 그 구간에서 단기적인 첫 번째 고점이 나왔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좀 체크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러면은 저런 구간 자리에서 조금 더 이탈했던 라인에서 진입하게 되고 손절을 좀 짧게 잡으면서 단타 매매도 되고요. 그다음에 만약 올라갔었을 때 기준으로 저항이 아니라 뚫려가지고 지지가 나오게 된다라면 다음 라인 구간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 체크해봤었을 때 통틀어가지고 아까 루닛처럼 루닛 그리고 뭐 아니면은 이제 솔트룩스 그다음에 딥노이드 그다음 뷰노 같이 여러분들 시장에서 어떠한 A라는 테마가 형성되었을 때 여러분 테마주 기준으로 딱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진입했는데 어디다 팔아야 될지 전략도 안 세우고 하는 것보다 이런 식의 전략을 간단하게 세우고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신 다음에 저런 구간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이 나오겠구나. 그러면 저런 구간을 제외하고 내가 진입했던 대비 봤을 때 손절 라인은 어디가 있을지 그 손절 라인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기다렸다가 잡으시고 그다음에 저런 남들이 다 파는 자리에서 조금만 더 반매도라든지 약간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시면서 시장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더 시장에서 좀 건강한 플레이, 건강한 트레이딩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 궁금했던 게 이거를 좀 어떻게 응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23%, 18%, 11%, 8%를 보더라도 사실 이런 구간들이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좀 가져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여러분들 최초의 기준으로 4등주는 첫 번째로 VI를 찍고 나서 그다음에 빠질 수 있겠죠. 자,
자, 그리고 여러분들 3등주 같은 게 어떻습니까? VI를 한번 찍고 나서 2차 VI 목전까지 갔다가 하락할 수 있겠죠. 자, 2등주는요, 여러분들 1차 VI를 갔다가 2차 VI 가고요. 그다음에 상한가까지 들어갈 뻔했다가 내려오는. 그리고 상한가 같은 그 마지막에 대장주 같은 경우에는 2차 VI까지 갔다가 상한가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탈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주가들이 처음에 어떠한 테마를 이루고 상승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승한 데 섰을 때 첫 번째 대장주는 4등주부터 출발하겠죠. 그럼 4등주가 첫 번째로 VI가 되고 3등주로 올라갔었을 때 그 기준을 보게 된다라면은 다시 또 2등주가 생겨나면서 2등주가 다시 또 VI 될랑말랑하면서 움직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 어떠한 테마군 자체가 VI를 들어가게 된다라면은 거기서부터 그 다음 구간이었던 18% 정도 구간까지는 약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매우 남아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VI를 가게 된 직후 약간 정도의 단기적으로 하락 이후로 거기서부터 7% 정도의 여력 상승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들을 노리신다라면은 만약에 그 테마군들이 내가 잡았던 초창기의 VI 가격이 대장주가 되게 됐을 때 대장주를 노리는 구간들이 그렇게 잡힌다는 거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장 내에서 암암리에 여의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VI를 가게 된 종목들을 우리가 유심해서 지켜봐야 되는 이유도 이런 단기적인 상승을 여러 번 했을 때 상승한 이후로 약간 정도의 조정이 나오게 되고 조정 나왔을 때 기준으로 다른 추가적인 테마군들이나 추가적인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VI 났던 종목들이 단기적인 고점 대비 3% 4% 정도일 때 진입하게 되고 그 진입 대비 봤을 때 우리가 한 번 더 대장주까지 상승하게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익 실현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구간 자체가 형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두 번째 경우 봤을 때는 이런 또 경우가 있을 겁니다.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대장주랑 2등주, 3등주, 4등주 이제 테마는 다 알았어. 그런데 테마주들이 조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하면 진입하게 되고 좀 전략적으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대장주가 2등주로 밀려나게 되면서 23% 정도의 구간이 18% 정도까지 하락한 게 됐었을 때 그 구간 내에서 여러분들 시장 내에서는 조금 더 진입해가지고 단기적인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예제 첫 번째 뭐 상승했었을 때 그다음에 두 번째 조정 나왔을 때 이런 조정들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내에서 왔을 때도 이런 테마주들을 보게 된다 했을 때 조금 더 안전한 건강한 좀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여러분들 노란 톡방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숫자를 좀 더 우리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상 99단만 외우지 말고요. 주식을 매매했을 때 여러분들 23, 18, 11, 8이라는 숫자를 좀 외우면서 테마주를 공부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23, 18, 11 꼭 주식 또 숫자를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제프 전문가님 이러한 강의가 계속 또 이어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또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지금 노란톡 하단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종목에 대한 힌트 저희 드리고 있죠. 많이 맞춰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힌트를 통한 공략주뿐만 아니라 알파로 두 가지 또 히든 공략주를 더 주신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세 종목 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힌트가 그거였죠. 피부에는 보톡스, 주식에는 맞습니다. 땡땡톡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힌트는 뭘까요? 자, 두 번째 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여러분들 그러면 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겠죠. 그쵸. 첫 번째는 이제 땡땡톡스에.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이 어디를 진출하는지, 사우디를 진출하는지, 태국을 진출하는지. 자, 그래서 두 번째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동남아를 넘어서 사우디까지 현재 지금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시장 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다시 한 번 더 원래는 동남아를 시장을 좀 진출하면서 동남아 시장에서 캐시카우를 벌었다라면은 이번에 사우디에 빈살만이 와가지고 국부 펀드를 좀 운영하잖아요. 그 관련돼 가지고 사우디에서도 최근에 또 포럼을 했습니다. 포럼을 했기 때문에 사우디에 대한 캐시카우도 충분하게 잡아올 수 있고요. 사우디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자금 자체가 8조 정도라고 합니다. 8조라고 하면은 이전체 동남아에서 이 기업이 성과를 올렸던 그것과 맞물려 가지고 멀티플을 좀 더 한 배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 생길 수 있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사우디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보톡스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도 글로벌적으로 많이 진출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EPS 성장 자체가 많이 뚜렷진다. 뚜렷하게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분 좀 요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를 넘어서 사우디까지 좀 공략이 되는 땡땡톡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뭐라고 보셨는지 볼까요? 지미님, 라이온킹님, 레디톡스요 라고 얘기해 주셨고
모두 함께님도 메디톡스요. 많은 분들이 메디톡스를 외치고 계십니다. 진짜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사실 쉽죠? 너무 쉬운가 봐요. 너무 쉽죠? 땡땡톡스가 네. 바로 메디톡스요. 지금 많은 분들도 들어오고 계시니까 네. 한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상 좋은 우리 제프님.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 얘기했거든요. 네. 자, 과연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잠시 뒤를 통해서 공략주 저희 확인해 볼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든 공략주, 저 피부에는 보톡스인데요. 주식에서는 땡땡톡스고요. 두 번째로는 동남을 넘어서 사우디까지 진출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세 번째 힌트 좀 들어볼까요? 사실 이 종목이 여러분들도 아마 이름은 알 겁니다. 하지만 이름은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네. 지금 봤었을 때 이렇게 다 좋은 기업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갔을까? 그쵸. 이런 또 궁금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전치에 이 기업이 여러분들 속에서는 머릿속에서는 많이 하한가도 나왔고 하락했던 종목으로 기억할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전에 동남아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태국 관련돼 가지고 이 기업 자체가 동남아에서 캐시카우였던 이제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그 국가에서 처분 자체를 행정 처분을 잘못 받았어요. 그렇죠. 잘못 받아 보니까 그 행정 처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해소하는 데까지만 하더라도 자그마치 3년이 걸렸습니다. 3년 이후로 이제 행정 처분이 이제 끝나게 되었고요.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다시 또 한 번 더 주가가 탄력받게 되고 상승하고 있는데 이전치에 한번 우리가 차트를 한 번 더 보게 된다라면은 시장 내에서 많은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대감이 있었던 적도 있었고요. 기대감이 쭉 있었다가 이제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갑자기 비문을 맞은 듯이 갑자기 이제 태국에서 행정처분에서 금지 요건을 받으면서 갑자기 주가가 쭉 하면서 쭉 빠졌습니다. 그렇죠. 빠지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았었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상승했던 이유 자체가 이전치에 있었던 행정처분 받았던 것이 리스크가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이전치에 있었던 목표 주가를 찾으러 가자. 이런 분위기상으로 현재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다시 또 한 번 더 호재가 터졌죠. 그게 뭡니까? 사우디 관련돼 가지고도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힌트 관련돼 가지고 사우디에서 다시 또 한 번 더 캐시카우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지금 구간 내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잡혀지게 되는 거고요. 시장에서도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우리나라에 있던 이런 K 의료 관련돼 가지고나 보톡스 관련돼 가지고는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뭐 앵커님한테도 좀 질문하고 싶은데 네. 보톡스 관련돼 가지고도 많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보통 여성분들이. 그쵸. 피부 미용에 그쵸? 관심 많은 여자분들 많으시니까요. 네, 보톡스에 많은 분들 관심 많은데 이게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이 요새 엄청 많이 관심 많이 간다 왜냐면 합니다. 좀 K-팝 때문에 그쵸, 아마 그럴 맞습니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특히나 네. 동남아에서도 보톡스가 인기가 많았던 비결 중에 하나가 동남아인들이 특성이 보통 피부가 하얀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쵸. 하얀 산드라박이 그래서 그쵸. 유명해진 유명해진 거잖아요. 계기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한국인들에 대해서 피부가 다들 좋다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의 특히나 피부 미용 관련돼 가지고나 이제 얼굴에다가 이제 보톡스 맞는 이제 그런 거 관련돼 가지고도 되게 인기가 선풍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 금지가 됐었는데 이번에 리스크가 해제되었고 마찬가지로 사우디에서도 그런 것들이 펼치다 보니까 시장 내에서도 단기적인 상승할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분명히 잡힐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러면 의견들도 보도록 할게요. 모두 함께님도 메디톡스, 마당발님, 애플님도 메디톡스, 모두 다 메디톡스를 얘기해 주시고 심지어는 이런 얘기도 하네요. 진짜 설명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얘기들도 있어요. 테마주 설명 아주 깔끔하고 유익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트로피가 보여요. 네. 정말 이건 뭔가요? 예전에 요거 제가 트로피요. 작년 7월 달에 와가지고 슈팅스타 여기서 왕자의 게임에서 1등을 당당하게 차지했던 그때 그 1등한 트로피입니다. 트로피인가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걸 또 어떻게 사진을 찍었는지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 이런 분이에요. 저희 매니저입니다. 이렇게 또,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과연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정답은 바로 메디톡스입니다. 네, 자, 여러분 톡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은 되게 좀 쉽게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왜 이 종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 종목과 더불어 가지고 이 업황 자체가 왜 좋은지 여러분들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제가 조금 이따 이어질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무방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당장에 AI랑 로봇 관련돼 가지고 단기적인 상승이 분명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단기적인 상승이 나왔을 경우에 지금 없는 사람들 기준에서 진입했을 때 분명히 부담감이 많이 잡힌단 말이죠. 많이 상승했던 것만큼 많이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잡기 좋고 업황 자체가 좀 더 많이 뚫려 있고 사람들이 눈이 지금 AI 쪽과 로봇 쪽으로 많이 찝혀지고 있을 때쯤 우리는 또 다른 헤게모니가 있는 구간에서 좀 수익을 봐야 된다. 그런 구간들이 바로 K-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시장에 대해서 또 의료기기와 이런 코스메틱 관련된 업계 상에서도 어떤 변화가 또 찾아오는지, 이런 것들을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 좀 담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AI랑 로봇 관련돼서 들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차익 실현한 다음에 어떤 종목으로 갈아탈지, 여기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디톡스가 오늘의 히든 공략주였고요. 지금 시청자분 100만 원님께서 커피 주나요? 만약 맞추신 분인가 봐요. 저희 추첨을 통해서 10분 커피 쿠폰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K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오는 건가? 정말 9월부터 좀 들썩들썩하니까 기대되시죠? 온라인 무료 방송 밤 9시입니다. 진행될 예정이고요. 오늘이니까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 스택 검색하셔서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바이오 어떻게 공략하고 전략 잡으면 좋을지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 또 슈팅 스택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소감 어땠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편하긴 하죠. 이제 앵커님과 함께 뭔가 방송하는데. 친정에 온 고향에 온 그쵸, 기분인가요? 맞습니다. 네. 예전에 한창 그 남매라고 닮았다라는 말을 또 저희가 또 그걸로 굉장히 맞습니다. 듀오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또 우리 생각이 피디님이 또 아이고라고. 아른아른하게. 저희 서로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쵸? 매우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네. 주부터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찾아뵙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궁금했던 분들이 사실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방송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종목 관련돼서 상담하는 것보다 좀 더 차트 교육하는 위주로 좀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제 뭐 일일 컨텐츠 세미나 형식으로다가 이제 좀 진행하려고 한번 방송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시장 관련돼 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고민했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매크로 관련돼 가지고 궁금했던 것 같은 경우에는 톡방 내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그 부분들 답변 드려가지고 시장 관련돼서 좀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시장 여러분들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제프 전문가님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궁금증들 다 한번 해소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의 출연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트렌드 동시 분석을 통한 고수익 저손실 투자입니다. 이창용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